취재팀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로 향했다. 계룡대가 들어서기 전 이 일대엔 100여 개의 거대한 추춧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비록 가공을 하다가 중단됐지만 추춧돌의 크기로 보아 평범한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곳에는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까? 현재 계룡시의 지도엔 대궐평, 종로터와 같은 지명이 보인다. 이는 이 일대에 한때 수도 건설 공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궐평이라 불리는 곳에 남아있던 거대한 추춧돌들. 이곳은 조선의 왕궁터였다. 조선은 계룡산에 궁궐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태조 이성계가 가장 먼저 서두른 일은 천도였다. 태조는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천도를 명한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도록 하라. 그러나 한양 천도는 개국공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천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면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다. 태조는 천도 후보지로 떠오른 계룡산 신도안을 둘러본 후 수도공사에 착수할 것을 명한다. 그러나 공사는 10개월 만에 중단된다. 그렇다면 계룡산 신도안의 궁궐 공사는 왜 중단됐을까? 그 이유는 하륜의 상소에 잘 나타나 있다. 한양이 수도로 결정되기까지 천도 후보지로 거론된 것은 현재 그 위치가 확인된 곳만 6군데. 그 중에 하나가 도라산이다. 천문, 택지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천도 작업을 수행했던 서운관이 추천한 도라산은 현재 경기도 파주 민통선 내에 위치해 있다. 나지막한 산 앞으로 임진강과 습지가 펼쳐져 있는데 실록은 이곳을 둘러본 태조의 반응을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더럽고 습한 곳이 어찌 도읍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한양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곳은 무학이었다. 무학은 인왕산의 서쪽 줄기에 위치한 안산을 가리키는데 지금의 연희동과 신촌 일대가 도읍터로 거론된 곳이다. 무학이 수도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요. 브라질의 수도는 1번 브라질리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시 모두 한 국가의 수도지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 곳 모두 수도를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1901년 연방국 출범 후 수도 결정을 두고 양대 대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의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이 오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선 합의점이 필요했습니다. 그 절충안이 바로 두 도시 가운데 위치하면서 호주에서 가장 큰 대륙 도시였던 캔버라였습니다. 1927년 캔버라로 수도 이전이 완료된 지 약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시드니와 멜버른에 비해 아직 인지도가 조금 낮은 탓에 여전히 호주의 정치 경제 중심지는 시드니, 문화교육의 중심지는 멜버른을 떠올리기도 하죠. 호주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도를 정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이미 여러 차례 수도를 옮긴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으로 수도를 정하는 작업이 꼭 필요했는데요. 토론토, 몬트리올, 킹스턴, 퀘벡 대도시 4곳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지만 결국 도시 간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4곳의 도시가 아닌 약 18,000명의 인구가 사는 마을 하나를 수도로 정해 키우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캐나다 수도 오타와인 거죠. 실제 위치도 퀘벡과 토론토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입니다. 과거에는 브라질 동부 해안에 위치한 리우데자네이루가 수도였는데요. 해안 지역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내륙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960년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 이전을 한 나라들이 정말 많은데요. 미국은 뉴욕, 필라델피아를 거쳐 워싱턴 DC로 수도를 이전했고요. 나이지리아는 라고스에서 아부자로, 독일은 본에서 베를린으로, 카자흐스탄은 알마티에서 누르슬탄으로, 미얀마는 양곤에서 네피도로 수도를 이전했죠.
그리고 2022년 올해 세종특별자치시는 2022년 올해로 딱 10살이 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란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도시를 뜻하는데요. 세종시는 다른 지역 신도시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차이를 알려면 우선 타 지역 신도시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나라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황촌과 2기 신도시인 검단, 고덕, 광교, 동탄, 양주, 문정, 이래, 판교, 한간, 도안, 아산, 그리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까지 계속해서 많은 신도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기존 신도시들과 세종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치입니다. 대전 지역 도안 신도시와 천안 지역 아산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는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경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반면 세종시는 서울에서 비교적 먼 충청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신도시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택난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종시는 국토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표로 시작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하면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바로 규모인데요. 1, 2, 3기 신도시 면적을 모두 합쳐놓아도 세종시 면적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 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신도시라 불리는지 명확히 아시겠죠? 그럼 인종이 DNA 등 유전학 또는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면 민족은 언어, 문화, 관습 등의 사회적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일본인은 인종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몽골로이드이지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민족의 개념에서는 같은 민족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데요. 국민은 한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그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를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과 또 교육감님, 또 오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과 또 의장님, 국회 시의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한 분이 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고 멘토로 늘 도와주시는 우리 최범수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세종이라는 말의 글자를 13년 전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세자와 종마루 종갓집 할 때 종자를 하셔서 세종은 세상의 중심 도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름에서부터 세종은 세상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이름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 세종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마음껏 노래하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제 고향이 세종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정확히 2011년도에 세워진 그때까지는 지도에도 인명에도 지명에도 없던 도시였는데 그래서 저는 누구나 물어보면 저는 세종시 원주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원주민으로서 1세대로서 이 세종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2023년 정말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 인사하시고 덕담하시고 행복한 시간 즐기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셨습니다.